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오늘은 리포트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디지털 세상의 변화를 좀 한눈에 알 수 있는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전 세계 인구는 지금 79억 명이에요. 엄청나죠? 이 중에 도시에 사는 사람 비중은 57%. 생각보다 적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약 50억 명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이게 전체 인구의 62%인데요. 바꿔 말하면은 아직 이 40%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은 여기에 많은 기회가 있겠죠. 인구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어요. 1% 늘어났고요. 1년 동안. 인터넷 사용자도 4% 늘어나는데 그쳤어요. 좀 정체되고 있죠. 반면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이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10% 증가로 이거는 좀 의미 있죠. 10%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1년 사이에 4억 명이 넘게 늘어난 거거든요. 디바이스를 보면은 지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뭐 태블릿 PC, 뭐 게임 콘솔 다 성장률이 정체되고 마이너스 되고 좀 그런 상황인데 이 스마트워치 시장이랑 그리고 이 홈 디바이스, 스마트 스피커 같은 거죠. 그리고 VR 장비 이쪽은 성장률이 제법 높아요.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은 사람들 숫자인데 보시면은 그 인도에만 7억 4천 명, 중국에 4억 2천 명,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까지 이 상해 5개국에 지금 인터넷을 하지 않는 인구만 합치면은 거의 15억 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약간 자료가 진짜인지 의문이긴 한데 신흥국이 아직 인터넷망이 잘 안 깔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15억 인구가 인터넷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기 어떤 일이 생길지 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나이에 따른 인터넷 그 사용 시간인데 어린 친구들이 사실 많이 사용해요. 이 고연령층은 아무래도 사용 시간이 줄죠. 좀 적죠. 근데 저는 이 친구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은다고 해도 인터넷 사용량이 줄어들지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제 전 세계인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인터넷망이 우리나라는 세계 거의 압도적인 수준인데 바꿔 말하면 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인터넷망 수준이 이제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나라처럼 인터넷망이 좀 스피드가 빨라지면 당연히 이 사용 기간도 길어지고 데이터의 양도 폭증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 이 웹사이트 순위인데요. 이게 어플로 직접 접속하는 경우는 제외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다른데 1위 구글, 2위 유튜브, 3위 페이스북. 얘는 뭐 몇 년째 변화가 없어요. 4위 트위터, 인스타그램, 바이두, 위키리피아, 야후, 러시아의 구글이라고 하는 얀덱스까지. 이런 성인 사이트들이 사실 순위에 있는 것도 좀 의미심장하긴 하죠.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을 어디서 하는가? 당연히 뭐 구글이 압도적으로 1위죠. 91.4%. 근데 빙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건데 꽤 3%면 꽤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건데 이게 바이두보다 높거든요. 좀 약간 의문이 들긴 해요. 이게 진짜로 검색을 여기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 그 윈도우 끼워 팔기 식으로 좀 편법이 있는 건지. 네이버도 순위에 있는데 점유율은 0.1%고요. 이것도 마이너스 15% 감소했거든요. 이게 좀 암울하죠, 이쪽은. 사람들이 그러면 무엇을 검색했는가? 뭐 1위 당연히 구글이고요. 페이스북, 유튜브, 유도 페이스북이겠죠. 뭐 날씨, 번역기, 왓츠앱, 뉴스, 왓츠앱, 그리고 아마존. 보시면은 이 YOY 성장률에서 증가율이 뭐 다른 건 다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의미 있게 성장한 게 왓츠앱이랑 왓츠앱 웹. 그래서 이 둘 다 왓츠앱인데요. 왓츠앱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한 20억 명의 사용자가 있는 이제 메타 플랫폼의 약간 채팅 어플인데 아직 메타가 여기에 대해서 수익화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키워서 나중에 수익화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포텐셜은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음성으로 인식하고 명령하는 기능을 이제 나이대별로 누가 사용했냐. 당연히 이런 건 이제 젊은 층이 많이 사용했죠. 이게 그 신흥국일수록 그리고 이 나이가 이 젊을수록요 이런 새로운 기능의 사용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꼭 보이스 명령 아니고도 뭐 번역이나 온라인 학습이나 뭐 브이로그, 팟캐스트
모바일 페이 같은 이제 이런 새로운 기능을 신흥국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계속 사용할 확률이 높은 거죠. 얘 넷플릭스 차트인데요. TV쇼 부분의 1위가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래서 공개 후 28일 동안의 총 누적 이제 본 시청 시간이 16억 시간인데요. 이거는 이제 년으로 환산하면 이제 18만 년이거든요.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보다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장난이 아니긴 하죠. 넷플릭스가 잘 되려면 이런 컨텐츠가 좀 계속 나와야 되는데 뭐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죠. 뭐 광고 요금제도 낸다고 하고 뭐 게임도 추가한다고 하는데 저도 뭐 비중은 크지 않지만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 스마트 홈 시장이 이 마켓 성장률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이 디바이스 개수만 해도 17% 성장했는데요. 이 마켓 총 시장 규모는 33% 성장했어요. 이게 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 스마트 가전이나 그리고 이 커넥티브 이 디바이스랑 그리고 보안 시큐리티 관련 그리고 스마트 스피커 같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 디바이스 그리고 이제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온도 조절하는 이런 쪽 마켓이랑 마지막으로 이 에너지 매니지먼트까지 이 모든 분야가 다 급성장하고 있어서요.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셜 플랫폼의 사용자 수인데요. 이제 페이스북이 1위고요. 29억 명. 유튜브가 2위로 25억 명. 왓츠앱이 20억 명. 그리고 인스타그램, 뭐 위챗, 틱톡 이렇게 순인데요. 보면은 사실 이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다 이제 메타 거잖아요. 이 전 세계인의 외로움을 진짜 이 메타랑 이 구글이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플랫폼의 월평균 이제 사용 시간인데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1위죠. 근데 이제 이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다 이제 이 메타 그룹 건데요. 이거 합치면은 이제 유튜브를 넘어서거든요. 50시간이 넘으니까. 틱톡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긴 해요. 한 가지 웃긴 거는 이 유튜브 최대 사용하는 그 국가가 한국인데요. 2위 인도랑도 격차가 꽤 커요. 그래서 대한민국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요. 미래에 이런 다른 국가들도 만약에 한국처럼 유튜브에 강하게 더 빠져들면은 유튜브의 성장 기회는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이제 이 국가별 사용자 보면은 인도가 1위예요. 4억 6천 명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웃긴 거는 아직도 10억 명은 이제 유튜브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이 사용자들도 성인 비중이 37%예요. 그래서 이 60% 넘는 그 미성년자들도 이제 유튜브를 아직 안 쓰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 생각하면 진짜 앞으로의 이 성장 잠재력이 엄청난 거죠. 중국은 사실 지금 유튜브 못 보잖아요. 근데 아마 VPN을 이용해서 보는 사람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만약에 이게 좀 허용이 되면은 그럼 또 장난이 아니겠죠. 물론 이거는 쉽지 않겠지만 얘는 이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데이터 트래픽 그 데이터 용량을 쓴대요. 이 2016년 3분기부터 해서 이게 분기 성장인데 진짜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죠. 제가 사실 이런 플랫폼이랑 그리고 이 클라우드 그리고 이 반도체 여기에 좀 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 투자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다시 생겨나는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 사용자의 이 숫자는 조금 정체됐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의 성장은 이렇게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뭐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세계가 오면은 이게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이거는 모바일 앱스토어 마켓 그 시장 성장률인데요. 이 다운로드 건수만 보면은 5.5% 성장했지만 이 시장의 총 지출 규모만 보면은 18% 성장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플이랑 그리고 구글이랑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거죠. 앱스토어에서 사람들이 뭐 다운받고 돈을 쓴 거 보시면은 1위가 다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게임 쪽을 잘 모르지만 게임 쪽 투자도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순수 게임사들로 이루어진 ETF 히어로라고 있는데요. 얘도 많이 떨어졌죠. 지금 좀 매수 기회인가 싶기도 합니다. 액티브 유저 수인데요. 어플 모바일 앱 순인데 페이스북,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이 4개 다 메타 그룹이 싹쓸이하고 있어요. 그나마 아마존이 좀 5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유튜브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6위부터는 틱톡, 텔레그램, 뭐 트위터,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순으로 이제 액티브 유저가 많은 순입니다.
게임 쪽은 1위가 퍼그 모바일인데요. 이게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버전이에요. 그래서 배급을 좀 텐센트가 하는데, 이거 제작은 사실 우리나라 회사가 했잖아요. 크래프톤. 근데 돈은 텐센트가 버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로블록스가 2위고요. 그리고 뭐 블리자드의 캔디 크러쉬 이 게임이 3위. 그리고 이 C가 그 동남아시아의 쇼핑몰 쇼피의 모회사인데요. 이게 가레나라는 게임이 4위인데 얘가 이따 소개하겠지만 유료 결제에서도 2위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어찌 보면 액티브 유저보다 더 중요한 이 유료 결제의 기준으로 순위인데요. 와, 1위가 틱톡이에요. 틱톡이 결제한 게 있나 싶기도 한데 2위는 유튜브고요.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작년에 1위였던 이 틴더가 3위로 밀려났네요. 소개팅 어플이죠. 디즈니 플러스가 4위, 텐센트 비디오. 그 6위 피코마는 얘는 이제 카카오가 일본의 웹툰 회사를 산 건데요. 와, 이거는 사실 그 일본인들만 사용하는 어플인데 글로벌 6위라니까 와,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왕자의 게임으로 유명한 HBO 맥스가 7위고요. 8위에 구글 원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회사 생활 해보니까 와, 이거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구글 스프레드, 구글 드라이브를 이게 서로 자료 공유할 때 꼭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용량이 누적돼서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글이 여기 순위에 지금 얘랑 유튜브까지 두 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게임 쪽 유료 결제 1위는 로블록스예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들이 와, 결제를 여기서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사실 저 게임을 안 해서 너무 이름이 다 낯선데 이 순위 안에 텐센트가 배급하는 게임이 일단 3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세계 최대 게임 회사는 텐센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로블록스도 텐센트가 투자했거든요. 다음은 이커머스 시장인데요. 인터넷 쇼핑을 지금 이용하는 인구는 38억 명. 사실 이게 아까 80억 인구의 50%도 안 되죠, 아직은. 결제 금액은 지금 18% 성장했고요. 의미 있는 건 이제 스마트폰으로 결제한 비중이 60%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주로 이 40대 이상의 아재애들은 PC로 물건을 사더라고요. 이 큰 화면으로 좀 사야 되잖아요. 가격 비교도 하고. 근데 그 이하의 젊은 층은 이 모바일로 주로 쇼핑을 바로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뭐 음성 검색 같이 이런 신기술은 이 젊은 층에서 많이 좀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또 신흥국일수록.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모바일로 그냥 간편하게 이 쇼핑하는 거는 앞으로도 좀 대세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죠. 이건 카테고리별 성장세인데요. 이게 제일 많이 성장한 쪽은 이 식료품 쪽이에요. 이 음식 그리고 음료수. 이게 성장세가 뭐 이건 근데 약간 기저효과일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로 2020년에 너무 이쪽이 죽었다 보니까 이커머스 기업들 지금 실적이 다 좀 꼬꾸라졌는데 이게 약간 저는 기저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2020년에 좋았다 보니까 이제 1년 후에 이 실적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한 2, 3년 지나야 이게 다시 이게 끝나고 정상적인 성장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커머스는 제 생각에는 이게 소비자의 데이터를 얻기 위한 어떤 좀 수단에 불과하지 이 이커머스만으로 좀 수익을 내고 이 돈을 벌기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클라우딩 컴퓨터나 그리고 이 물류를 좀 자동화한다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을 사용해서 좀 효과적인 배송을 하거나 마지막으로 디지털 이 헬스케어 서비스 이런 이커머스를 활용해서 생태계를 이용해서 좀 파생되는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 이 수익의 기회가 있는 거지 이커머스 자체는 좀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이커머스 인당 구매액인데요. 우리나라가 3인데 미국이랑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은 GDP 차이가 2배인데 이게 구매액은 비슷하다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비중이 미국의 2배라는 거죠. 그래서 먼 미래에 다른 나라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많이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아직 성장의 여력이 엄청나게 남아 있는 거죠. 여행 사업도 이게 2020년에 완전 폭탄이었죠. 근데 작년에는 많은 성장세가 있었는데요. 약간 해외보다는 이 국내 여행에 좀 집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는 성장이 별로 안 했는데 뭐 호텔이나 패키지 여행이나 그죠? 그리고 이 크루즈 쪽은 성장률이 장난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진짜 먹거리가 될 거라 기대하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쪽인데요.
결제액만 따지면은 거의 23.5% 정도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얼마 전에 이 닥터나우 어플로 직접 주문하고요. 이거 배송까지 해주더라고요, 약을.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기술이 계속 발달되면서 전 진짜 이쪽에서 기회가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참 재밌는 결과인데요. 어떤 물건을 내가 사려고 할 때 이런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뭐 30대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검색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인터넷에서. 근데 이 젊은 층은 그냥 SNS에서 찾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이. 이것도 좀 의미심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디지털 광고 시장인데요. 작년에 준수한 성장을 보였죠. 이 검색 시장도 17% 성장했고요. 그리고 이 비디오 광고 시장도 21% 준수한 성장이죠. 광고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은 지금 일단은 텐센트 성장률만 보면은 아마존이 1위예요. 11.5%. 나머지는 성장률이 좀 미비하잖아요. 근데 텐센트는 원래 순위에 없었는데 지금 올라왔거든요. 얘가 성장률이 제일 높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점유율만 보면은 거의 뭐 구글이랑 메타가 압도적이죠. 이 둘이 그냥 이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의 절반을 그냥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를 알리바바랑 아마존이랑 이 텐센트가 추격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냥 애들은 지금 오히려 더 마이너스 10% 역성장이거든요. 점유율이 더 하락하고 있죠. 저는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의 자신의 이 플랫폼에서 이 시간을 보내게 하는가, 이 사람과 이 시간, 그에 따른 쌓이는 이 데이터, 이게 바로 디지털 파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구글과 이 메타가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을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위 두 개 기업과 이 쫓고 있는 이 알리바바랑 그리고 아마존이랑 그리고 이 텐센트까지 이 상위 5개 기업의 점유율이 장기적으로도 좀 더 강력해질 것 같아요. 여기에 만약에 뭐 넷플릭스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뭐 좀 낄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리포트를 사실 4년 동안 리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역시 드는 생각은 이 현대사회 우리 그 인간의 아주 외로움에 대한 감정이었어요. 우리가 그 인터넷을 하고 재밌는 영상을 보고 뭐 게임을 즐기고요. 또 친구랑 막 채팅하고 그리고 뭐 SNS 열심히 하잖아요. 심지어 인터넷으로 전 쇼핑을 막 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 외롭고 이 심심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로움과 반대로 이 즐거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이런 플랫폼과 이 컨텐츠가 모이는 곳에 결국 이 사람이 모이고요. 여기서 이 데이터가 쌓이고 이걸 확보하는 기업은 이제 이익을 내게 되는 거죠. 플랫폼만 보면은 사실 페이스북, 유튜브, 왓츠앱, 인스타그램 이걸 다 소유한 이제 메타나 그리고 이 구글에 투자하는 게 맞겠지만 이게 또 사람들 변덕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거에 뭐 싸이월드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 잘 돼도 돈을 벌 수 있는 이 클라우딩 컴퓨터 그리고 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 다 반도체가 있어야지 다 이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세 줄 요약하면은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 사용자와 이 인터넷 사용하는 시간 그리고 이 쌓이는 이 데이터 이거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신흥국이 발전하는 것도 있고 인터넷에 익숙한 연령층이 증가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 통신망이 개선되면서 또 크거든요. 그리고 이 신흥국일수록 그리고 이 젊은 층일수록 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능 여기에 능숙해요. 뭐 스마트폰으로 바로 쇼핑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음성 인식이나 모바일 페이나 이 스마트홈 시스템 같은 거. 마지막으로 뭐 아직까지는 이 전 세계인의 외로움을 책임지는 건 역시 이 구글이랑 이 메타 플랫폼이라는 거죠. 최근 주가의 변동폭이 장난이 아니죠. 저도 사실 주식 비중이 70%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는 사실 오르락 내리락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주가랑 상관없이요.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이 데이터는 꾸준히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정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 있고요. 여기서 이 투자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년에도 제가 이 디지털 리포트 좀 리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점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